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HTML과 CSS 코드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그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CSS 파일을 이와 같은 이제 sass라는 일종의 진보된 그 CSS 랭귀지를 사용해서 그 CSS를 좀 더 이제 유연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variable을 사용한다든지 반복되는 하나의 모듈처럼 생성을 해서 반복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variable처럼 가져다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중첩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제 기능들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CSS로 작성하는 것보다 좀 더 직관적이고 유연하게 좀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CSS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이제 CSS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별의 그 아이디나 클래스마다 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 아이디나 클래스를 하나로 보기 좋게 그룹을 지어서 생성을 할 수 있어서 코드의 가독성도 좋아지고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빨리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제 파일의 형태가 이 SCSS라는 형태가 될 텐데, 이제 지금은 SCSS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SCSS를 CSS로 이제 컴파일을 해줘서 SCSS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찾은 방법으로는 Vite라고 해서 일종의 웹팩과 같은 이제 번들러인데, 개발 환경을 돌리는 것도 가능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SCSS를 CSS로 자동으로 컴파일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SCSS 파일을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Vite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은 Vite를 이제 npm 패키지 매니저로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package.json과 그와 관련된 이제 파일들과 노드 모듈스가 설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Vite에 개발 서버를 로컬에서 이제 돌리기 위해 필요한 스크립트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로컬 개발 서버가 이제 돌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프로젝트를 실시간으로 돌려주게 되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바로바로 이제 변경된 사항이 적용이 되면서 페이지를 리프레시 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서 이 SCSS를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sass를 이제 npm 패키지 매니저로 이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D는 package.json 요 관리 JSON 파일에서 이렇게 이제 개발 환경에서만 사용을 하기 위한 패키지로 설치하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sass까지 설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던 이제 CSS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SCSS로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해주게 되면, 로컬 개발 서버를 다시 돌리면 이렇게 이제 SCSS 파일을 자동으로 컴파일해서 SCSS 파일을 이해를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볼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CSS 파일로서 이제 작성해왔던 부분들을 sass에서 제공한 이제 중첩하는 부분을 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헤더 안에 이제 어카운트 로고가 이제 중첩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헤더 안에 중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메인 이미지 래퍼 안에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옮겨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첩되어 있는 그 아이디나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부분은 여기 있죠. 그래서 하위에 아이템 박스가 있고, 아이템 박스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CSS 작성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수정을 한다거나 할 때 수고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을 시키게 되면 향후에 변경을 할 경우에 이제 가독성이 좀 올라가서 빨리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템 박스 안에 아이템 아이콘이 있죠. 여기 있네요. 아이템 박스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다른 거는 없네요. 이 부분도 좀 바꿔줄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주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첩을 시킬 수 있고 뭔가 좀 직관적으로 찾아 들어갈 때 좀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좀 가독성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이제 색상을 이제 사용을 할 경우에 이제 베리어블을 사용을 하게 되면 향후에 그 변경을 할 경우에 이 변수의 값만 이제 변경을 해줌으로써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한꺼번에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변수로 지정을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니까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두 군데 이제 적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여기만 이 한 곳에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일종의 모듈처럼 어떤 하나의 이제 집합을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믹스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가령 이 버튼 스타일을 다른 곳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 저 버튼에 대한 스타일링이 우리가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의 집합 스타일로 구성을 해서 버튼 스타일 1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일종의 집합체를 이 버튼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동일하게 이제 작동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향후에 이제 같은 버튼 스타일을 이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 라인만 갖다 붙이면 어느 곳에서든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버튼 스타일을 변경을 하게 될 때 요 한 곳에서만 변경 작업을 하게 되면 모든 곳에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SS 대신에 SCSS라는 조금 더 진보되고 유연한 스타일링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타일링 기법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이제 개선된 개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